러브 앤 팝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해진 후 만든 작품으로 그의 첫 실사 영화 데뷔작입니다. 그만큼 에반게리온에서 감독이 보여준 여러 연출적인 특징을 계승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의 특징을 초밀착 카메라, 가족과 기차, 친구들과 반지, 위선적인 어른들, 그리고 에반게리온과의 연관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러브 앤 팝에서 제일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그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입니다. 영화는 다양한 실험적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1인칭 시점의 카메라, 다양한 촬영 각도, PCI 렌즈와 화면 왜곡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1인칭 시점의 카메라는 주로 주인공인 히로미의 시점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는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감을 줄여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일, 관객을 몰입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인공이 원조 교제를 하며 이상한 남자들에게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잘 느껴져서 이 부분이 오히려 괴롭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1인칭 시점뿐 아니라 열차 시점, 전자레인지 시점, 젓가락 시점 등 비생명의 입장에서 본 카메라 샷도 많습니다. 1인칭 시점과 유사하게 관객의 거리를 줄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캐릭터의 다리나 가슴 등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카메라 구도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관객을 관응증적인 남성의 시점에 두어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영화 속 샷은 정적인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빠르게 바뀌는 편집 기법 때문에 에반게리온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화면 전환이 주는 리듬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해서 카메라 구도가 인물을 예쁘게 담는 데에 관심이 없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관찰 카메라나 예능의 카메라 움직임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인물의 얼굴을 이마쯤에서 자르거나 눈을 보여주지 않거나 하는 장면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카메라 워크에 대한 단서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보며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감독이 애초에 이 영화를 일종의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의 시네마틱한 구도보다는 현장감을 보여주는 구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메이킹 필름에서 감독이 에반게리온 속에 히카로 실사 몽타주를 사용한 연출 경험 이후 디지털 카메라의 매력에 빠졌다는 말을 동료 스태프가 언급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캠코더를 온갖 방식으로 들고 붙여서 촬영한 것 같은 장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촬영 기법은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영화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본격적인 주제의식을 캐릭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브 앤 팝의 주인공 히로미는 이 영화 속에서 세 분류의 사람들을 접합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위선적인 어른들입니다. 첫 번째 분류, 가족. 가족은 영화 속 기차의 메타포와 연관됩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히로미의 아버지는 기차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달리는 기차,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플랫폼에 오는 기차. 이는 히로미가 느끼기에 삶의 정해진 궤도,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상징하며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히로미는 가족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친절함이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분의 연출은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에반게리온 속의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단서는 영화 초반 장면에도 나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때 꿈 내용은 나레이션으로 화면은 스튜디오 속 기차 모형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 꿈은 버섯을 억지로 따야 하는 뚱뚱한 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버섯을 따다가 버섯 사이에 정갈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그를 감시하는 가드에게 정갈에 물리고 싶지 않아서 버섯 따기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지만 가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꿈의 내용 역시 청소년기에 느끼는 삶에 대한 무료함 혹은 부조리함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반지. 영화 속의 친구들은 히로미에게 연대감을 주는 동시에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꿈과 열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히로미는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영화에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용이 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나오는 돈을 모아 컴퓨터를 샀고 치사는 춤에 열정을 보이더니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학교를 그만두고 치에코는 자신을 냅두고 혼자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기에 있으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안노 히데아키의 특기 같습니다. 히로미가 정말 부러운 것은 친구들의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미래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그 무엇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러간 백화점에서
반지라는 것을 욕망하게 되자 그것은 그녀에게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히로미는 반지라는 물건만큼이나 반지를 보며 예쁘다고 했던 친구들의 반응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좋아하는 것이,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따라서 영화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한 히로미의 행동인 원조 교제의 동기는 결핍입니다.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그 순간 갖지 못하면 그 기분은 나를 떠나니까 그 기분이 든 순간에 사고 싶은 히로미는 백화점 문이 닫는 9시까지 비싼 토파즈 반지를 살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돈 벌 방법이 원조 교제라고 판단한 히로미는 친구들과 함께 웬 아저씨와 노래방에 갑니다. 같이 번 돈을 친구들은 히로미의 반지를 위해 전부 주려고 하지만 히로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죠.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히로미는 울면서 너희들과 계속 친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혼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마련해서 반지를 사는 것이 친구들과 동등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지를 원하면은 친구들의 비교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후 영화의 후반부는 히로미가 반지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원조 교제를 하며 만나는 남성들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선적이고 기분 나쁜 어른들이죠. 위선적인 어른들. 어른은 마치 처음 히로미가 꿈꾸면서 버섯을 캐라고 닥달하던 그 가드처럼 알 수 없고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에 대해 히로미가 아는 것은 스스로의 여성성과 어린 나이가 그들이 큰 돈을 쓸 만큼 그들에게 매우 가치 있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어른, 특히 수트를 입은 남자 어른들은 청소년의 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나이 한참 어린 여자 고등학생의 성을 돈으로 사는 주제에 이 나라의 미래가 너희에게 달렸다고 훈계를 합니다.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는 주제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가 처음 보는 남자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고 역정을 냅니다. 히로미가 스스로의 가치를 성적인 것으로 보도록 만든 대상들이 너의 가치는 여성의 성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조 교제를 사회는 방관합니다. 가끔 보이는 이 CCTV 연출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CCTV 밖의 사람은 관찰 말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각도로 사건을 방관할 뿐이죠. 카메라는 관객이 주인공에 몰입할 만큼 가까이 갔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멀어져서 무력하게 만듭니다. 제일 징그러운 장면은 이 청포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는 같이 가라오케에 간 4명의 학생들에게 청포도를 두어 번 씹고 뱉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는 채집해서 일종의 표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보상으로 청포도 사탕을 줍니다. 에반게리온과의 연관성. 저는 에반게리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며 에반게리온에서 봤던 연출 기법들이 많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성장물이라는 장르의 공통점뿐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표현되는 감정들도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 부조리한 세계,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 등이 그러합니다. 연출적으로 겹치는 부분들과 그 의미도 살펴보죠. 중첩되는 화면은 무의식의 흐름을 PCI 렌즈는 화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꺼림직함을, 화면비의 왜곡은 인물 간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좁혀 밀실 공포증 같은 갑갑함을, 검은 화면의 글씨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거리감을, 그리고 영화 전반의 클래식 음악, 특히 드뷔시 음악은 멜랑콜리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라는 소재도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사실 모두 제 해석일 뿐입니다. 정답은 또한 많은 일을 겪고 집에 온 히로미의 내적 독백과 자아와의 대화 장면은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신지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연출 혹은 주제의식을 재밌게 본 사람들에게 이 영화 러브 앤드 팝도 매우 추천합니다. 다만 원조 교제라는 소재를 다루는 관음증적인 카메라 때문에 불쾌한 장면도 많아서 에반게리온의 팬이나 실험적인 영상 연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이 약간 꺼려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도 남들이 싫어하는 것만 부득불 좋아하는 힙스터들에게는 한번 봐달라 얘기하고 싶네요.
결론. 영화의 초반 러브 앤드 팝이라는 타이틀 카드가 올라간 뒤에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우리는 어제를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내용. 그렇지만 세상은 똑같은 매일매일의 반복이라는 것. 이 영화에 불편한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의 일상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며 잊혀진 그 시기의 마음들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에 대한 조급함, 친구들과의 비교, 부조리한 세상과 지겨운 현실에 대한 감각. 이러한 마음들을 감독은 얼핏 애니메이션처럼 또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처럼 관객들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의 연출이 누군가에게 낯설지언정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어제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필름 카메라로 친구들을 찍습니다. 이 필름은 어느 날 원조 교제를 하기 위해 만난 남성의 폭력에 의해 없어지지만 어른이 되어 잊어버리는 성장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히로미의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언젠가 관객에게 잊혀질지도 모르지만 성장의 마음들을 기록하고 재현한 히로미의 필름 카메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중요한 씬이 하나 있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원조 교제를 하기 위해 가라오케에 가서 히로미는 빌린 핸드폰 속 여자아이들이 원조 교제를 위해 남긴 녹음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히로미와 친구들이 낮에 장난식으로 남긴 녹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면은 히로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죠. 이 부분은 여고생의 원조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저씨 감독 스스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자각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영화 속 원조 교제를 하면서 주인공의 미래에 대해 훈계하는 위선적인 어른들과 이런 영화 속에서 여성들을 관음증적으로 비추는 감독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성찰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선적인 어른들에 대해 말하는 위선적인 영화로서의 자기 반성처럼 말이죠. 어쩌면 제가 너무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에 1998년작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유의미한 영화 러브 앤 팝 리뷰였습니다.